자, 이제 3교시 시작할 건데요. 1교시, 2교시, 이제 3교시 알릴 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표준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때 인적사항 적고 병력사항을 고지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건강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건강체 있고, 아픈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이 있는데, 유병자 보험 이꼴 간편보험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건강체 보험은 표준체 보험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다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표준체 보험의 알릴 의무는 요거에 해당되는데, 일단은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건강검진을 통해서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제왕절개 포함 투약 받은 사실을 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냐면, 즉 3개월 내에 고객님이 병원 간 거는 무조건 다 말씀하세요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러면 감기로 내가 1개월 전에 감기로 병원 가서 약 복용을 했어요. 일주일 약 복용을 했어요. 그러면 고지해요, 말아요? 해요. 그러면은 감기로 해당되는 거 뭐 있을까요? 그쵸. 질병 확정 진단 있고 투약 이렇게. 그러면 내가 3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나서 합의 때문에 병원 딱 한 번 가서 엄살이긴 한데 침 한 번 맞았어. 고지해요, 말아요? 아픈 건 아니야. 침은 누구한테 맞아요? 의사한테. 그렇죠? 한의사한테 맞죠? 그럼 여기 뭐예요? 투약이란, 질병 의심 소견이란 의사로부터 진단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말하고,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된다.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3개월 내에 병원 간 거는 무조건 다 말한다. 그러면 그게 나이롱이든 아니든 엄살이든 꾀병이든 무조건 병원 가서 의사한테 치료받은 거. 침 맞았죠? 치료받은 거 무조건 고지. 그래서 고객님 3개월 안에 병원 간 거 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나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감기로 병원 갔는데, 그럼 감기 해서 약을 며칠 투약하셨어요? 3일 투약했다, 일주일 투약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왼쪽 어깨가 아파서 물리치료가 받았다 그러면 물리치료를 언제 몇 회 받았는지 이렇게 얘기해요. 어깨가 아파서 받았대. 그러면은 또 물어볼 게 있어요. 우리 몸이 좌우로 나뉘잖아요. 양쪽으로 나뉘는 거는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구별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50견이 있어서 어깨 치료 받았어. 그러면 왼쪽 어깨인지 오른쪽 어깨인지 양쪽 어깨 단지. 그러면은 백내장 수술 했잖아요. 백내장 수술 한쪽 수술했는지 왼쪽 했는지 오른쪽 했는지 양안 다 하셨는지, 이렇게 양쪽으로 다 물어보셔야 돼요. 두 개가 있는 거는. 청력 때문에 귀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다. 뭐 그러면 왼쪽 귀인지 오른쪽 귀인지 양쪽 귀인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시고, 손이 아프대. 손이 아파서 병원 가서 손이 골절이 당했대. 그러면은 뭐 물어봐요? 오른손, 왼손이요? 왼손이요? 왼손. 손이 아팠어. 어딘지, 부위가 어딘지. 부위가 어딘지 물어보고 손가락이래 했어요. 손가락. 왼쪽 손가락이요. 맞춰봐요. 어디 손가락? 요거까지. 그럼 발가락도 엄지발인지 새끼발톱인지 요거 다 여쭤보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완전 신입 때 고객한테 이걸 안 물어봐가지고 한 5번 물어봤어요. 창피해요. 되시죠? 그리고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혈압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혈압약, 아까 말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약 복용하는 거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재검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3개월 내에 내가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만 유방에 작은 종양이 있대. 유방에 작은 혹이 있대요. 혹이 있어서 3개월 안에 건강검진 받았어요. 건강검진 받았어. 그래서 유방에 혹이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6개월 후에 오세요 그랬어요. 6개월 후에 오세요 그랬어. 그래서 오면 뭐예요?
다시 또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1월 달에 갔다가 6월 달에 병원에 갔어요. 지금은 6월 5일이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고지, 해요, 말아요?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방 쪽으로 안 좋은 조건, 부담보가 잡혀요. 근데 내가 말 안 듣고 안 갔어. 의사 선생님이 오라고 했잖아. 6개월 후에 오라고 했어요. 근데 안 갔어. 바빠서 안 가든 가기 싫어서 안 가든 안 갔어요. 그럼 고지해요, 말아요? 검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추가 병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추가 검사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럼 고지 안 해도 돼요.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입원, 수술, 제왕절개 포함, 입원했거나 수술했거나, 그래서 또는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요것도 볼게요. 계속해서예요. 계속해서. 내가 왼쪽 어깨가 아파서 2020년도에 왼쪽 어깨가 아파서 4번 갔어요. 2023년도에 왼쪽 어깨 아파서 2번 갔어요. 2025년도 6월 달에, 지금은 10월 14일이죠. 오른쪽 어깨 아파서 5번 갔어요. 고지해요, 말아요? 네. 왜? 전부 다 5년. 5년 이내에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몇 번 갔어요? 고지해요, 말아요? 다음과 같은 의료 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6번이잖아요. 7번 안 넘었잖아. 고지 안 해도 돼요. 근데 얘가 예를 들어서 왼쪽이야. 한 번 치료 받았어. 그러면 7번이죠. 그러면 고지를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부위,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동일한 질병이에요. 그렇게 되고,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이때 가가지고 약을 10일치 처방받고, 얘를 10일치 처방받고, 얘를 10일치 처방받았어요. 그럼 고지하는 거죠. 근데 얘를 9일치 처방받았어. 그러면 30일 안 넘었죠. 고지 안 해도 돼요. 어렵죠.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하려면 좀 고객도 기억 못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최대한 고객님한테 고객님 30일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고객님한테 최대한 답변을 듣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7일 이상은 치료를 받았는데 투약을 30일 이상 안 했다. 따로따로 해요. 따로? 엔드가 아니라 따로따로. 또는이야. 그래서 입원 또는 수술 또는 계속해서 7일 이상 또는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하는 거고, 얘는 5년을 따라다녀요. 그러면 고객이 그러잖아. 부담보가 나왔어. 그러면 고객님 이렇게 해서 그게 있어. 그러면은 부담보가 나왔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나중에 그럼 나 지금 가입 안 하고 나중에 참아서 할래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병력사항은 5년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가입 안 하고 앞으로 5년 동안 지금 몇 번 갔어요? 이거 한 번 갔죠? 얘는 약복용 9일 했고, 얘는 한 번 갔어. 7번. 얘 한 번 갔어. 그러면은 5년 동안, 그러면은 저 병원 안 가고 나중에 가입할게요 하잖아요. 나중에 할게요. 그러면은 고객님이 이거는 5년 동안을 따라다니는데 2030년 6월 달에 그 사이 동안에 고객님이 왼쪽 어깨 치료력이 1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이때 치료력이 있으면 5년을 또 따라다니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고객님 모든 치료력은 5년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5년 동안에 병원 가는 일이 없으셔야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아파도 너는 5만원 가입해줄게. 너는 건강하니까 안보험 5만원에 가입하지만 너는 아프니까 6만원 내고 가입해줄게 하는 간편으로 가입하시면 동일한 보장이에요. 보험료만 조금 더 내는 거예요. 이게 간편인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왼쪽 어깨 쪽으로 부담보 보장을 안 해주겠습니다. 질병으로 왼쪽 어깨가 아프면 보장을 안 해주겠습니다 라는 조건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5년 이내에 근데
고객님이 여기에 치료를 받았어. 약 복용을 20일, 10일, 10일. 고객님이 정확하게 기억해. 기억하는데 나 근데 약은 안 먹었어. 약을 안 드셔서. 그럼 고지해요 말아요? 해야 돼요. 아까 여기 써있죠? 취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된다. 처방전 받았으면 무조건 기재. 약을 드시든 안 드시든 무조건 기재. 그런데 고객님이 가끔씩 이것도 캐치를 잘 해야 되는데 고객님이 예를 들어서 나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 자주 먹어요. 그럼 얼마나 드세요? 1년 지금 한 5년 동안 한 달에 두세 번은 매번 먹을걸요? 이래. 그럼 벌써 7번 넘었죠. 30일 약 처방 넘었죠. 그래. 그러면 거기서 혹시라도 물어봐요. 고객님 그 약을 약국에서 타드셨어요? 의사의 처방으로 타드셨어요? 물어봐요. 의사 처방이면은 고지해야 되죠. 근데 약국에서 사 먹었어. 두통약 주세요. 타이레놀 주세요. 하고서 두통약을 먹었어. 그럼 고지 안 해도 돼요. 의사의 처방이 없었잖아. 그쵸? 그래서 요런 거 말씀하시면 되시고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당뇨병, 에이즈 및 HIV 보균으로 인해서 질병 확정 진단 또는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이렇게 진단은 받았대. 근데 약은 안 먹었대. 그럼 어떻게 해요? 고지해요 말아요? 무조건 고지. 앞에 질병 확정 진단 있죠? 약을 드시든 안 드시든 무조건 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고지를,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요, 의사의 처방으로, 의사의 지시로 약을 끊는 거는 괜찮아요. 좋아해. 근데 의사의 판단 없이 자의로 약을 끊는 거를 안 좋아해. 그렇기 때문에 질병 확정 진단, 고혈압 진단을 받았어? 근데 약은 안 드시네? 그러면 오히려 보험사에서 더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고지사항이기 때문에 진단만 받았어도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등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건강체보험은 조금 질문서가 많아요. 많아요. 그러면 유병자보험은 뭐예요? 유병자보험은 알릴 의무를 조금 더 간소화했어요. 간소화해서 3개월 이내에 뭐 물어봐요?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해서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앞에 거랑 조금 다르죠? 앞에 거는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다 물어보죠. 근데 얘는 뭐 물어봐요? 3개월 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 소견만 물어봐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간소화가 됐었어요. 근데 작년 4월부터 알릴 의무 2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기존의 입원, 수술, 추가 검사 필요 소견 빼고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이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내가 간편으로 갈 거예요. 간편으로 갈 건데 3개월 이내 수술 입원 소견, 입원 필요 소견, 재검사 필요 소견, 질병 의심 소견, 질병 확정 진단이죠. 확정 진단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시면 확정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감기로 병원 가서 감기로 병원 간 거는 포함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내가 도수 치료 받았어. 그냥 도수 치료 받으러 갔어. 그냥 말 그대로만 해석하세요. 포함돼요, 안 돼요? 도수 치료 말로만 해석하세요. 질병 확정 진단이 아니잖아. 도수 치료 가서 받았잖아. 그쵸? 그러면 봐봐요. 내가 지금은 10월 달이에요. 지금 10월 달이에요. 10월 14일인데 내가 6월 달에 병원을 갔어. 병원을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석회염 진단을 받았어요. 석회염 진단을 받았어. 6월 달에. 그때 받고 그 이후부터 일주일마다 매주마다 1회씩 주사치료를 맞아요. 주사치료.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사치료를 매번 주사치료를 받아서 오늘도
주사 치료를 받았어요. 주사를 맞았어요. 요거 질병 확정 진단으로 고지해요, 말아요? 요거는 주사 맞은 거는 치료로 보면 돼요. 치료. 여기서 치료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치료로 안 물어봤잖아. 그러면 질병 확정 진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6월이 아니라 9월이래. 9월이면은 고지해요, 말아요? 뭘 고지할까? 주사 맞은 걸 고지할까? 석회염 진단 받은 걸 고지를 할까? 그쵸. 석회염 진단 받은 거를 고지를 하면 돼요. 여기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질병 의심 소견, 질병 확정 진단. 석회염으로 질병 확정 진단을 받았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9월이 아니라 7월이야. 7월이에요. 그러면 3개월 지났죠? 지금 7, 8, 9, 지금은 10월이죠. 그러면 진단은 3개월 전에 받은 거야. 맞죠? 그리고 얘는 주사 받았죠. 도수 치료 받았죠. 물리 치료 받았죠. 얘는 질병 확정 진단하고 질병 의심 소견에 해당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지를 안 해도 돼요. 그쵸? 그러면 내가 이때 고혈압으로 진단을 처음으로 받았어. 혈압 검사를 했더니 혈압이 높아요, 고혈압이에요 라고 진단 확정을 받았어. 그럼 고지해요, 말아요? 맞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고지를 하면 보험사에서 유병자 보험, 아까 건강보험 있죠? 여기 표준체 건강보험은 질병 확정 진단 이런 거 다 고지를 하고 부담보가 나오든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최소 2주 지나서 가입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얘는 유병자 보험은 3개월 내에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추가 검사 소견이 있으면 무조건 그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지나야 돼요. 3개월 내에 알릴 의무에 입원, 수술, 추가 검사가 해당이 되면은 절대 가입 못 해요. 법칙이야. 절대 가입을 못 해요. 그럼 얘네는요? 얘도 절대 가입 못 하냐? 이때 만약에 감기야. 고혈압은 가입 못 할 거예요. 3개월 지나야 돼. 근데 감기야. 고혈압은 아까도 중대질환으로 암, 백혈병, 고혈압이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감기야. 그럼 감기는 어떻게 해요? 감기는 일부 경증질환 통원력 고지 후 가입이 가능해요. 가입이 가능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시고, 유병자 보험은 나중에 또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배우실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실 건데, 유병자 보험은 급이 있어요. 건강체보험은 그게 하나가 다야. 그게 하나가 단데, 일단은 유병자 보험도 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310-5가 있고 385, 365, 355, 345, 335, 325, 315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있으면 요거 뭐라고 그랬어요? 3개월 안에 수술 필요 소견, 입원 필요 소견, 추가 검사 필요 소견이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뭘 물어볼까요? 중대질환을 물어보는데 보험사별로 조금씩은 다른 게, 여기서는 암으로 진단받거나 암으로 입원 또는 수술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고만 물어보죠. 그렇죠? 근데 얘는 뭘 물어봐요?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도 물어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험사별로 상품이 325, 333, 325, 333이래. 얘는 5잖아요. 근데 3년 안에 중대질환, 5년 안에 중대질환, 이런 식으로 5년 안에 이렇게 해서 암만 물어보는 회사도 있고, 암, 협심증, 심근경색 6개 질병만 물어보는 거 있고,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있고, 이렇게 조금씩은 달라요. 암, 백혈병, 협심증, 심근경색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대질환이에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수술 또는 입원이에요. 를 실제로 한 거. 얘는 입원 필요 소견을 받은 거고, 아마
입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수술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다가는 앞으로 한 2, 3년 이내에 수술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어쨌든 간에 얘기를 들으면 수술 필요 소견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이미 받은 거. 10년 안에 수술 받은 게 1도 없어. 고혈압, 고지혈증 약만 드시고 있고요. 암 없고요. 수술 입원이 1도 없어. 약만 드시는 아프신 분이에요. 그러면 삼테노. 10년 동안에 수술 입원이 없어. 얘는 8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어. 얘는 6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어. 근데 그 이후에는 6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어. 그렇게 얘는 5년 동안에 수술 입원이 없어. 근데 6년 사이에는 수술이 있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해서 내가 맞는 상품을 찾는 거야. 찾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보험료가 5만 원이에요. 동일한 설계를 했을 때 얘는 5만 원이면 얘는 6만 원, 7만 원, 8만 원, 9만 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이런 식으로 보험료가 계속적으로 비싸져요. 숫자가 315 1년 안에 수술 입원 한 고객님이에요. 10년 안에 수술 입원이 없는 사람, 6년 안에 수술 입원이 있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달라지고 그러면 여기서 수술 입원은 뭐냐? 그러면 내가 백내장 수술했어요. 대장 용종 제거했어요. 용종 제거는 아무나 다 하잖아. 요즘에 건강검진 받으면. 그럼 용종 제거한 사람 다 이쪽으로 가요? 어제 한 사람? 그러면은 안보험 하려는데 누구는 5만 원에 가입하고 누구는 12만 원에 가입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백내장, 용종 제거, 하지정맥류 막 이런 식으로 다빈도 수술. 한국 사람이 흔하게 많이 하는 수술을 리스트를 세워서 A보험사는 200개, B보험사는 300개, C보험사는 550개 이런 식으로 야 백내장, 용종제거, 하지정맥은 수술로 치지 않을게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외질환이라고 해요. 예외질환이라고 해서 요 수술을 해도 10으로 쳐줄게. 너는 수술 안 했잖아. 너가 한 게 백내장하고 대장용종 제거야? 그럼 수술 안 한 걸로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고 그 다음에 보험사별로 예외질환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3개월 안에 용종 제거를 했어요. 3개월 안에 수술이 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로 안 쳐줄게 해서 바로 가입. 근데 어떤 보험사는 바로 가입이 되고 어제 했어도 바로 가입이 되고 어떤 보험사는 최소 일주일은 기다려야 되고 어떤 보험사는 한 달 후에 가입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이 예외질환 내에서도 기준이 보험사별로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해로 수술이 있고요. 요거는 수술이잖아. 그럼 2번을 볼게요. 2번을 보면은 상해로 수술이 있고 질병으로 수술해가지고 상해로 2번이 있고 질병으로 2번이 있어요. 그쵸? 질병 2번은 일주일, 상해 2번은 14일. 도 예외로 볼게. 근데 그 질병이 중대하지 않은 거 이런 경증의 질병으로 몇 가지를 또 나열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아까 말한 200개, 300개, 500개 안에 이게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500번까지 다 나열이 되어 있어서 내가 매니저님 대장용종 제거했어요. 그러면 대장용종 제거를 만약에 매니저님이 생소해. 만약에 몰라. 그러면 컨트롤 F 해서 대장용종 그러면 여기서 예외질환으로 떠. 그러면 아 예외질환이구나. 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컨트롤 F 했는데 안 떠. 아 그럼 예외질환이 아니네. 이렇게 고객님이 언제 수술했는지에 따라서 315가 되고 325가 되고 335가 될 수가 있어. 그러면 얘는 너무 비싸죠. 그래서 예외질환. 매니저님 이거 대장용종 제거 예외질환이에요 하고 모든 매니저님한테 다 뿌려요. 다 뿌려. 그러면 매니저님이 컨트롤 F 안 돼요. 돼요. 예외질환이래. 그러면 얘네들은 다 325, 335로 가입했지만 얘는 310으로 가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죠?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약을 드시고 있으면은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간다 치면 돼요.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가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고객님 혹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 드시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고혈압약 드시고 있대, 당뇨약 드시고 있대. 그러니까 뭐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세 가지를 한꺼번에 드실 수도 있고 고혈압 약만 드실 수도 있고 고지혈 약만 드실 수도 있어요. 무조건 그분들은 간편으로 가는 거예요. 간편인데 310으로 가느냐 385로 가느냐. 그러면은
10년 이내에 5년 이내에 수술하거나 입원하신 거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고객님이 봐봐요. 지금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드시고 있대. 그럼 간편으로 가야죠. 유병자로 가야 돼. 건강체는 안 돼요. 건강체는 안 돼. 간편으로 가야 돼. 그러면 건강체는 이제 물 건너갔어. 알리려면 안 물어봤대. 간편으로 갔어. 근데 간편으로 갔는데 5년 수술은 다 물어봐야 되잖아. 이거 물어봐야 되잖아. 5년 10년 안에 수술하거나 입원한 게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고객님이 없대. 그러면 310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5년 안에 암,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반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진단받으신 게 있어요? 없어. 그러면 310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나 2년 전에 백내장 수술했대. 그리고 한 달 전에 대장용종 제거했대. 다 수술했네.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해요? 310으로 가요? 어떻게 가요? 아까 얘 뭐라고 그랬어요? 백내장, 용종 제거, 하지정맥주 뭐라고 그랬죠? 예외질환. 예외질환은 뭐예요? 수술로 안 쳐주니까 고지는 해요. 고지는 하되 310으로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시고 그러면 아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어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으시면은 암은 인과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가 있다고 해서 내가 암 발병률이 더 높아져요? 안 높아져요? 인과관계 없어요. 안 높아져요. 인과관계가 1도 없어요. 그래서 암보험은 건강체로 가입이 돼요. 암보험만 그 외에 나머지 암 외에 뇌심장은 얘랑 인과관계가 있어요. 뇌심장은 인과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간편. 수술비도 인과관계가 있어서 할증 붙어요. 그래서 암을 제외한 모든 특약은 다 간편으로 가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또는 상해보험은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상해만 가입을 한다고 치면은 그렇게 되는 거고.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객이 요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주변에 탈모약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젊은 분들 요즘 탈모약 많이 드시더라고요. 탈모약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간편으로, 암만 건강체, 나머지 다 간편. 정신과 질환 많이 가잖아요. 요즘에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렇게 약 드시는 분들 암보험은 건강체로 가입이 돼요. 나머지는 다 간편. 여성분들, 나이 많으신 분들 여성 호르몬 드시잖아요. 갱년기 약 드신다고 여성 호르몬제 드시는 거, 갱년기 약 드시는 거, 암만 빼고 무조건 다 간편. 그냥 공식이에요. 왜냐면 공식이라기보다는 하다 보니까 다 인과관계가 없고 암하고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험사에서 건강체로 받아줘요. 근데 이거를 공식이라고 얘기를 안 하면 좀 헷갈려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냥 그게 기본이야. 제가 훨씬 더 많게요. 많아요. 근데 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연세 드신 분, 5, 60대 분들은 간편이 좀 많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고객님이 60세야. 62세. 근데 보험사에서는 62세인데 이분은 그동안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어. 건강해.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약도 안 드셔요. 그런데 이분은 그러면 건강체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건강체로 가입을 하려니까 보험사에서 고객님의 건강체 한도는 예를 들어서 암 1000, 뇌 100, 심 100밖에 안 줘요. 100만 원. 근데 간편으로 가니까 암 5000, 뇌, 심장 3000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이렇게 한도를 더 많이 줘요, 간편으로. 그래서 60세가 넘으신 분들, 61세부터는 대부분 간편으로 설계를 해줘요.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겪어가면서 물어보는, 매니저님, 이 고객님 건강체 약 안 드시는데 왜 건강체로 안 돼요? 라고 매니저님한테 물어보면 한도가 너무 작아서 간편으로 하시는 게 더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알아서 짜주고. 그러면 60세 넘으신 분들인데 건강체를 할 수 있는데 간편으로 설계를 해드린다면 간편으로 갈 수 있는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없어요. 내 맘이야. 그냥 건강체로 간편체로 할 수가 있나요? 네. 상윤 대표는 지금 병원 간 거 하나도 없어. 건강해. 근데 설계사가 간편으로 310으로 짰어. 간편으로 365로 짰어. 상관없어요. 가입은 가능해. 대신에 보험료가 비싸겠지. 그거의 차이인 거지 상관없어요. 수술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때 제가 며칠 전에 암 관련해서 잠깐 교육했잖아요. 교육하면서 중입자 치료 들어봤어요. 중입자. 중입자 치료가 뭐냐면 오늘 교육 누구야? 미래세 지점장님 교육 들었죠? 거기서 중입자 얘기 했을 텐데. 일본에도 있고 뭐 해외 나가서 원정 해가지고 치료받는다 그게 중입자 치료예요. 중입자 가속기. 그래서 보시면은 간암, 전립선암, 폐암의 효과가 매우 많죠. 근데 한번 들어가면 5분 안에 나와. 근데 그 사이에 암의 종양을 없앤대. 근데 치료비가 얼마라고요? 1회 한 사이클이 만약에 10번이다. 그러면 한 번 받을 때 800이에요. 그럼 10번에 8,000이야. 예를 들어서. 그 한 사이클이 되면은 완치가 된다 쳐요. 그러면 내가 중입자 가속기라는 중입자 치료비가 있어요. 보험에 5,000이든 8,000이든 나오는 게 있어. 그러면은 치료 걱정 없이 누워서 치료받고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그 특약이 없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암진단자금 딱 5천만 있어. 그러면 치료를 못 받는 거지. 빚을 내거나 아픈 치료 받거나 하는 거죠. 그러면은 궁금하지 않아요? 왜 실손 의료비는 내가 쓴 치료비 돌려준다는데 여기에서 못 받아? 받아요, 못 받아요? 실손 의료비에서. 실손 의료비 입원했을 때 얼마?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30만 원. 1세대 실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보장 받아요, 못 받아요? 보장 받아요, 못 받아요? 실손해서. 치료 시간 회당 몇 분? 2분에서 5분. 그럼 내가 입원한도 얼마예요? 3천. 통원하는데 얼마예요? 통원한도 얼마예요? 1세대의 실비에서 아까 그냥 제가 임의로 예를 들었을 때 입원했을 때 5천만 원, 통원했을 때 30만 원 한도죠? 30만 원 한도에서 내가 그러면 이거는 회당 얼마 걸려요? 2에서 5분 걸리죠? 그러면 입원이에요? 통원이에요? 통원. 그러면 내가 한 번 갔을 때 800만 원 됐죠? 그러면 통원 한도 얼마야? 30. 그거 받아요. 아까 지점장님이 말한 게 이 얘기예요. 입원은 6시간 이상 병원에 있어야 돼요. 5시간 반은 입원으로 앉혀주고 통원으로 쳐줘요. 근데 이런 치료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우리가 암 진단비가 있고요. 암이면 무조건 받는다고 했죠? C코드. 그리고 암으로 치료를 받았을 때 항암 치료 받고 방사선 치료 받고 뭐 중입자 받고 표적 치료 받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얘가 암은 무조건 받아요. C코드 받으면 무조건 가입금액 5천만 원 준다고 했죠. 항암 받으면은 5천만 원 주고 방사선 받으면 2천만 원, 중입자 5천만 원, 표적 7천만 원 준다고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 아무도 몰라. 치료를 받아봐야지. 그때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가입을 만약에 안 해놨어. 그러면 나는 요것만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초기에 진단을 받아서 진짜로 딱 수술만 하고 끝났어. 그러면 상관없겠죠. 근데 내가 3기나 4기야. 그래서 방사선도 받았고 중입자도 받았어. 그럼 어떻게 돼요? 5천 받고 얘 받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대해서 암 진단금만 있는 게 아니라 치료 특약 이런 별도의 암 관련은 표적 치료 같은 경우가 필요한 거겠죠. 만약에 상윤회패님이 치료를 받고 싶어. 암이 걸렸어. 그러면 어떤 치료를 받고 싶어요? 이 치료 받고 싶어요? 이 치료 받고 싶어요? 위에 거. 그거는 돈이 있어야 돼. 치료비. 봐봐요. 이 친구는 키트루다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뼈회전이, 뇌회전이, 폐회전이, 림프절전이래.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이 돼서 살 수가 있다는 거야. 머리카락 하나도 안 빠지고. 근데 돈이 문제죠. 3주마다 570만 원씩 매달 가야 돼. 1년을. 그럼 얼마예요? 5,700이잖아. 그게 1년 1사이클로 끝났어. 완치가 됐어. 그럼 땡큐지. 근데 1년 더 하래.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치료비가 왜 이렇게 비싸냐? 비싸요. 이 키트루다. 수술이 불가능하거나 전이성 흑생 종의 치료, 비소세포 폐암, 신세포암, 자궁내막암 등의 활용하는데 한 번 받을 때 560만 원. 그리고 여보이주 1회 받을 때 440만 원에서 2천만 원이래. 한 번 받을 때. 이렇게 해서 유방암이냐, 폐암이냐, 위암이냐, 대장암이냐에 따라서 치료 금액도 달라져요. 총 치료 금액 1억 4천, 4천, 2,800, 6천, 7천. 그쵸.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떤 암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다 준비를 어느 정도는 해놔야 돼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내가 맨 처음에 1교시에 말했듯이 내가 암이 걸리든 안 걸리든 없어지는 소멸성이에요. 내가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암 안 걸렸다고 해서 내 눈 안 돌려줘. 그치만 뭐라도 갖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50% 확률 때문에 최소한의 내 건강 보장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후보자분이 아니라 위촉하신 분인데 연세가 조금 있으세요. 연세가 조금 있으신데 60세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그분이 조금 편찮으셨었나 봐요. 편찮으셨는데 나중에 그러더라고. 본인이 예전에 보험 일을 젊었을 때 좀 하셨었어. 하시다가 이제 보험 일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사업이 힘들어져서 고객님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 가장 먼저 깨는 게 보험이에요. 그래서 보험을 그 당시에 몇 개를 깨셨대. 근데 요번에 조금 아프셨나 봐. 아프시고 나서 보험 깬 걸 너무나도 후회를 하면서 이게 그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보험 하나 때문에 삶의 방향이 달라진다.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보험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치료의 질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치료의 질이 달라진다고? 맞잖아.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치료받을래? 이렇게 치료받을래? 치료의 질을 말씀드렸는데 그 후보자님께서는 삶의 질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본인이 직접 겪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가족까지 전가가 되는 거죠. 보험 하나 때문에 삶의 질이 정말로 달라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진짜로 모르겠어. 상윤회pe님은 그 말에 조금 더 공감을 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공감을 많이 했었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진짜로 내가 말하게 되면은 고객님을 만나게 되면 그런 얘기를 그냥 편하게 하는 거예요. 고객들하고. 그러면서 우리 이모가 옛날에 아팠었는데 우리 할머니가 예전에 뭐 치매셨는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대 같은 경우가 주어지면은 더 좋아하시고 조금 더 마음이 가고 뭐 그런 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있으면은 느낀 대로 그대로 얘기하면서 자기 얘기라든가 이런 것도 가끔씩 하는 것도 그 방식인데 저는 가끔 해요. 고객님들한테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거 유키즈에 TV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유키즈에 약사들이 나왔어요. 약사들. 대학병원 근처에 약사들이 나와서 거기에는 세콤이랑 막 경비가 엄청나게 삼엄하게 되어 있대. 왜? 1억짜리 약이 엄청 많으니까. 그 약국에. 그쵸? 이 약국. 그래서 경비가 엄청나게 삼엄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일단 모든 보험사의 진단금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보험사의 진단금은 딱 한 번만 받고 끝나요. 딱 한 번만 받고 끝나요.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구성을 하는 게 암, 뇌, 심 진단금이 있고요. 수술비가 있고요. 입원비가 있고 후유장애가 있고 운전자 보험이 있고요. 간병비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근데 얘네들은 진단받으면 받고 이 특약이 사라져. 앞으로 보험료도 안 내고 이 특약도 받고 사라져요. 근데 얘는 수술, 대장용종 제거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위용종 제거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유방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치질 수술을 할 수도 있고 간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뭐 어떤 수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입원도 마찬가지고 이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반복적으로 지급돼요. 반복적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반복적으로 지급이 돼요.
이렇게 되시면 되고, 우리 뇌출혈 들어봤어요? 뇌졸중 들어봤고, 뇌혈관 들어봤어요? 뇌혈관. 급성심근경색 들어봤을 거고, 허혈성 심장질환. 여기서 다 들어는 봤어요? 들어는 봤구나. 그러면은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중에서 보장이 어디가 더 넓을까요? 뇌출혈. 뇌출혈은 우리가 뇌가 이렇게 있어요. 뇌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뇌출혈은 이만큼만 보장해요. 뇌졸중은 뇌출혈을 포함해서 이만큼 보장돼요. 뇌혈관은 이만큼 보장. 그럼 보장이 어디가 더 넓을까요? 뇌혈관이 넓죠. 그러면은 급성심근경색도 마찬가지로 얘는 협심증 들어봤죠? 협심증. 협심증 들어봤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급성심근경색도 심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급성심근경색은 이만큼 보장돼요. 화혈성 심장질환은 이렇게 심장에 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뇌의 범위,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요거 예를 들어서 예전에 보험은 아까 2018년 기준으로 뇌혈관이 새로 다시 나왔는데 그 전에는 손해보험사는 뇌졸중 해서 I60, 61, 62, 63, 64, 65, 66까지 해서 뇌에서 뇌출혈, 뇌졸중까지 보장되는 범위로 손해보험사는 이렇게 판매를 했었어요. 생명보험사는요, 뇌출혈, I60, 61, 62, 65, 요 3개, 뇌출혈만 보장되는 걸로 판매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8년부터 뇌혈관,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요것도 되고, 다 보장되게끔 나온 거예요. 심장도 마찬가지로 급성 심근경색만 판매가 되다가 이렇게 심장질환의 모든 범위가 다 포함되게끔 보장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고객들한테 이해를 하게 해줘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쉽게 고객한테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냥 늘상 쓰는 거 있어. 늘상 쓰는 거. 창우 대표님이 이제 아파트를 샀어. 이제 새 집이야. 그래서 새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 하고서 화재보험을 들 거예요. 근데 A라는 화재보험에서는 화장실에 불이 나면 우리가 보상을 해줄게요 한 거예요. 근데 B라는 보험사는요, 화장실과 거실에 불이 나면 보장을 해줄게요 한 거예요. C보험사는요, 화장실에 불 나고 거실에 불 나고 혹여라도 안방까지 불이 나도 다 보장을 해줄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어떤 거 가입할 거예요? C. 얘가 고객님 뇌출혈이고요, 얘가 뇌졸중이고요, 얘가 뇌혈관이에요. 얘가 급성심근경색이고요,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라고 저는 예를 들어드려요. 그러고 나서 열어서 고객님께서 뇌출혈이 되어 있으면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그냥 불이 화장실에 날 수도 있어요. 화장실만 내가 부장난을 화장실에서 했다면, 그쵸? 근데 화장실만 날 확률이랑 어디에서 불이 날지 모르고, 내가 부장난 화장실에서만 할지 어디서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 높은 곳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또는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가 걸렸어요. 이거를 그냥 비유를 하는, 고객들이 다 못 그러니까 어려워 하시니까, 용어가 어려워 하시니까,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이 있어요. 그러면 고객님, 만약에 고객님께서 감기가 걸려서 병원을 갔는데 가입 금액을 준대요. 가입 금액 2천만 원을 준대요. 이게 뇌혈관이고, 뇌졸중은 독감이 걸리면 2천만 원을 준대요. 그리고 폐혈증까지 와서, 폐혈증이 I인지 O인지 모르겠는데, 폐혈증이 와서 폐혈증까지 오면은 2천만 원을 준대요. 고객님은 어떤 데서, 어떤 게 조금 더 경증이에요? 감기가 경증이죠. 물론 감기인지도 모르고 처음부터 독감으로 진단을 받을 수도 있지만 치료비도 그렇고 더 많이 아파요. 얘는 초기 증상만 있어서 갔는데 약 타 먹고 일상생활에 지장 없으면서도 진단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게 뇌혈관, 뇌졸중, 뇌출혈. 이런 식으로 고객님한테 그 부분을 비교를 해드려요. 자기 방법에 따라서 내가 만들면 돼. 고객님을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급성심근경색 있잖아요.
심근경색증이 급성 심근경색이 있어요. 급성 심근경색은 뭐냐면 우리 심장을 3개의 관을 막고 있어. 3개의 관을 막고 있어. 1개가 막히고 2개가 막혀요. 그거는 허혈성 심장질환이야. 근데 3개가 다 막혔어. 그게 3개가 다 막혔어. 어디로 갈 수가 없어. 그게 급성 심근경. 이런 식으로 고객님한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H회사, 요거는 D회사. 그래서 범위도 조금씩은 달라요. 범위도 조금씩은 다르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이 고객님은 심장 수술을 몇 번 하셨어요? 99년도에 가입하셨는데 현재 69세 여성분인데 심장 수술을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 10 심장박동기 수술 해가지고 심장 수술을 6번 하셨고요. 요 66세 남성분은 수술을 10번 하셨어요. 대단하시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보험사에서 암내심 진단금은 딱 한 번만 받고 없어지고 수술비는 반복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했죠. 그럼 요 수술할 때 수술비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아세요? 대략 많이 불러봐. 안 맞춰도 돼요. 많이 맞춰봐. 8천? 그 정도는 아니고 2천만 원이에요. 만약에 고객님이 실비가 있어. 이 수술은 입원하셔야 돼요. 실비가 있어. 그러면 1세대 실비가 가입이 되어 있으면 입원비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나왔어요. 아니 2,500이 나왔어. 그러면 1세대 실비 2,500 받고 이제 또이고 가입된 금액이 2천이면 2천만 원을 받는 거죠.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받는 거고. 근데 이 고객이 4세대 실비야. 근데 2,500이 나왔어? 그럼 여기서 30%만 잡아도 얼마예요? 한 700만 원 정도 넘지. 700만 원은 내가 부담해야 돼. 근데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면 어쨌든 또이는 되잖아. 300 남죠. 2천이 가입돼 있으면. 조금 숨은 쉴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상윤 대표님은 지금은 실비 없다고 그랬죠. 실비는 상윤 대표님 나이로 10,000원대예요. 10,000원도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무조건 가입해요. 무조건 가입하세요. 실비를 지금은 안 아파. 근데 나중에 아프게 되면 아까 말한 대로 부담보 잡히죠. 할증 붙죠. 그래서 사람 일은 몰라. 운전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교통사고가 안 날 확률 100%예요? 그쵸? 그래. 그 정도 알면은 니즈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음식 조절하고 식단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좋은 생각을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말했잖아. 랜덤이라고. 우연의 기회로.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노후에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 중에서 돌아가시기 직전 2년? 2, 3년 안에 쓰는 치료비가 거의 80%. 제가 아시는 분이 요번에, 그러니까 어느 오빠 친구가 요번에 돌아가셨거든요. 연세가 75세밖에 안 되셨어. 75세밖에 안 되셨는데, 갑자기 갑자기인지는 모르겠어요. 신부전증을 해서 입원을 처음 하신 것 같아, 입원이라는 거를 처음 요번에 하신 것 같아. 갑자기 쓰러졌다고 했는데, 치료비가 400 정도 나왔어요. 제가 이거를 청구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나서 요번에 요양병원으로 옮기신다고 하더니 한 3주 정도 지나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만약에 요양병원에서 이 치료받고 저 치료받고 만약에 요양병원에서 나온 돈이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200이야?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이야? 감당해야죠. 3,000이야? 감당해야죠. 내가 감당해야 돼.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이건 다 누가 감당해? 내가 감당해야 돼요. 안 낼 거야? 내셔야죠. 이거를 실비라도 있다거나 입원비라도 있다거나 간병비라도 있다거나 하면 중간정산하고서 보험료라도 받으면 또이또이라도 될 텐데, 그거라도 아니면 죄송하지만 자식들한테 조금 힘듦을 주고 가시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아픈 거고 저희 엄마가 아플 수도 있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데 금액적으로까지 힘들면 안 되잖아. 저는 그래요. 그래서 돈이 있느냐 없느냐 삶의 질이 진짜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팠을 때 정작 치료비.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 수술비가 2,200만 원이 나오죠.
수술비 빨리 하나 해야겠다. 수술비는 1호종 수술비가 있고, 아까 수술비 제가 말씀드렸어요. 수술비는 아까 질병 수술비 아까 말씀드렸죠. 수술비, 그리고 1호종 수술비 있고, N대 수술비가 있고, 5대 수술비가 있고, 2대 수술비가 있어요. 질병 수술비가 뭐예요? 아까 수술의 정의는 뭐예요? 절제 절단으로 들어가면 네가 30만 원 줄게. 1호종은 1종은 30, 2종은 50, 3종은 300, 4종은 500, 5종은 1000 이렇게 줄게 라고 해서 얘는 수술만 하면 무조건 주는 거야. 절제 절단이 들어가면은 무조건 주는 거야. 아까 스탠드 삽입술 하셨고 그 어머님 뭐 스탠드 삽입술 하셨잖아요. 절제 절단 들어가면 스탠드 삽입술 하면 2200 나오는데 30만 원 준대. 암 수술해서 로봇 수술했어요. 1500만 원 나왔는데 수술했으니까 30만 원 준대. 그래서 수술만 하면 무조건 주는 게 질병 수술비예요. 상해 수술비. 그쵸? 수술비예요. 그러면 1호종 수술비는 뭐냐? 절제 절단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수술의 심도에 따라서 큰 수술이냐 작은 수술이냐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줄게가 1호종 수술비예요. 얘는 개흉 개복 개두, 얘는 용종 제거 뭐 이렇게 나눠 있어요. 그럼 보시면 1종은 비중격 망곡증, 요실금, 치액 수술, 그리고 제왕절개, 여성분들 제왕절개 하는 거, 그리고 하지정맥, 안검하수, 백내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간단한 수술인 거야. 그거는 30만 원만 줄게. 2종은 똑같은 건데 2종은 얼마 줘요? 50 주잖아. 30 아니고 얘는 30, 얘는 50. 자궁난소, 맹장, 그리고 전립선 관현술, 또 뭐 있어? 무지외반증, 뭐 요런 수술 있잖아요. 여기 용종 제거, 위 용종 제거, 대장 용종 제거도 2종에서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는 거고. 3종은 뭐 담낭 담도 관혈술, 요 안까지 들어가는 거네요. 녹내장 관혈술, 뇌심장 카테터 수술, 암 수술, 내시경 이런 거, 간만 앓고 이런 식으로는 3종에서 주는. 3종 얼마야? 300 준대잖아요. 4종은 신위절제 간장 이런 거, 그리고 5종은 이런 식으로 개흉 개복 개두 5종, 개흉 개복 개두 5종. 더 큰 수술이죠. 위험한 수술. 이런 식으로 차등 지급하는 거야. 절제 절단은 다 들어가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랑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정액형 보험은 어떤 보장 된다고? 중복 보장, 합산 보장.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이해되시죠? N대 수술비는 뭐냐면 1에서 그 펴보세요. 옆에 초록색. N대 수술비는 조금만 더 뒤로 넘겨보세요. 주시면 잠깐만 제가 볼게요. 여기 있다. N대 수술비. 여기 보시면은 N대 수술비 22대 질병 수술비는 20만 원 준대. 그리고 여기 20대 질병 있죠? 얘는 1000만 원 준대. 어떤 질병으로? 20대 질병으로 해서 여기 병력이 나와 있죠. 요거는 어떤 수술하면 치액 치료 이렇게. 그리고 얘는 5대 질병으로 하면 1000만 원 준대. 뭐? 이런 수술하면.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N대 수술비는 거기에 119대라고 써져 있나요? 119대 수술비. 119대 수술비는 1, 2, 3, 4, 5, 6, 7, 8, 9, 10, 119. 나래비 세웠어. 그래서 요거에 해당되는 119가지 질병에 대해서만 준대. 얘는 119가지가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뭐는 안 되고 뭐는 안 되고 커트머리에 머리 짧은 남성분만 빼고 다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체수가 많죠. 받을 수 있는 게. 그래서 얘는 엄청 많아. 얘도 엄청 많아. 근데 얘는 30만 원, 얘는 차등 지급. 얘는 차등 지급은 하되 1에서 119가지 질병에 한해서만 주는 거야. 그러면 얘가 N대 수술비. 그럼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얘도 받고 중복 보장, 합산 보장.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세요. 많이 어려우신가요? 근데 그래도 뭐 종류가 많은 거지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그쵸. 근데 처음 들어서 안 쓰던 용어를 쓰니까 이게 주입이 안 돼. 그러니까 알아는 듣는데 캐치를 조금 늦는 거지. 아까 제가 계속 힌트 준 게 치료라고 말했는데 그걸 아직 캐치를 못 하는 거야. 그쵸. 이해는 했는데. 문제 하나 낼게요. 요 부분, 저기 뭐야. 몇 페이지야? 한번 읽어보실래요?
좀 뒤로 넘어가세요. 더 넘기세요. 나왔어요? 치료비 얼마 나왔어요? 옆에. 얼마 나왔어요? 치료비? 1,700? 그분은 1세대 실비 갖고 있어요. 1세대 실비는 입원했을 때 얼마예요? 1세대 실비는 입원했을 때 100% 주는 거 맞나요? 2세대 실비는 그렇고 그 고객님 진단서 내용 읽어보세요. 예방적 양측 유방 전 절제술 상태. 입원해서 1,772만 원 나왔어요. 보상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772만 원. 1세대니까 다시 보세요. 진단명 읽어보세요. 실손해서 보장이 안 되는 건 뭐가 있죠? 보장이 되는 건 뭐가 있죠? 보장이 되는 건 아프거나 다쳤을 때. 그러면 그 고객님은 아프거나 다쳤어요? 진단명이 뭐예요? 아니야. 처음부터 다시 읽어봐요. 진단명. 예방적.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캐치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방적 양측 유방 전 절제술 상태. 그래서 예방했어. 안젤리나 졸리가 가족력이 있죠. 그래서 안젤리나 졸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이 고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이 고객이 왜 그냥 했을까? 실비가 되는 줄 알고 했었던 거예요. 이분 30도 안 됐어. 어떻게? 담당자랑 통화만 했으면 이거를 본인 돈으로 이거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겠으면 수술을 안 했을 수도 있지. 근데 담당자의 부재로 인해서 이런 식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험을 오늘 대략적으로 좀 여러 가지 설명 드렸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내가 알릴 의무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설계도 제대로 해야 되고 보험의 개념도 잡아야 되고 해가지고 조금 스피드하게 넘어갔어요. 요것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고객은 자료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료를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스크랩해서 만드는 숙제가 있어요. 숙제는 다음 주, 오늘이 무슨 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저한테 와서 검사 받으세요. 스크랩북 받아서 제 자리 옆에 샘플이 있으니까 와서 보세요.